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해내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매주 월요일이면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오고, 지금 이 시간에는 특히 말이죠, 에이스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폭 빠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폭삭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요 2030 그리고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이반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대로 가면은 총선과 그리고 대선에서 필패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요런 얘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유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뭘 해결하냐? 돈을 뿌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현금 살포하겠다는 거냐? 뭘로? 실업급여를, 실업수당을 이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야, 참 이거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민주당 내 이 단톡방도 불이 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조선일보가 오래간만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단독 특정 보도를 하고 있네요. 자, 내용은 바로 뭐냐? 이번에 이제 송파 선거구에서 관할로 본다면 제일 문제가 많았잖아요. 잠실. 자, 그런데 잠실 사동에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우편 투표자 수, 즉 그러니까 이 거소 투표자 수를 무려 말이죠, 76배나 뻥튀기해서 보고를 했어요. 76배.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는데 1531명을 거소 투표자 수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본투표 용지를 이제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투표 용지를 줄 때 요 거소 투표자 수만큼 빼고 본투표 용지를 줘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투표자 수가 총 2000명인데 거소 투표자가 1531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469명 것만 줘야죠. 왜? 거수 투표자로 해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지금 내가 합수부에서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로운 이제 신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입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자 수를 예측을 못하니까 넉넉하게 공보물을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주민등록 기준에서 우리가 선거 공보를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선거 공보물이 쭉 오잖아요. 요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76배나 뻥튀기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선거관리원부를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2배 정도 하는 것도 아니고 76배씩이나 크게 지금 숫자를 부풀려서 뻥튀기. 그 바람에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유도 말이죠.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가 무슨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하잖아요. 변명, 설명. 자, 그러면 이제 하도 기가 막힐 때 우리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야, 너 공동묘지 가봐라. 공동묘지 가면 그 묘지가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거기 죽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공보물을 확보하려고 76배를 뻥튀기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 틀림없이 뒤에 뭔가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건 심각한,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가 부정선거겠어요. 당락에 꼭 영향을 줘야만이 부정선거입니까? 선거의 무결성, 그렇죠? 선거의 무결성, 즉 일렉토럴 인테그리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선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 깨끗한 거, 깔끔한 거, 요거 그러니까 결점에 하나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선거 과정이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흠집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요게 선거 무결성이에요. 개표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선거 전 과정에 하나라도 오염되어 있는 게 있다. 이러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부정선거 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부정선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본투표에서 용지가 부족해갖고 국민들이 참정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공원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그 투표율 최종 득표율을 갖다가 조작해갖고 A가 당선됐는데 B가 당선되고 고치는 거, 이것만 부정선거입니까? 이거는요, 부정선거의 컨셉을 굉장히 협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부정선거의 개념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확산 추세로 비춰볼 때,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를 볼 때 부정선거의 개념은 넓힐 필요도 없고 좁힐 필요도 없어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투표용지 인쇄 단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득표수 계산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이 깔끔해야 돼. 부정이 없어야 돼. 부정행위가. 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부정행위에 속한다. 아니, 선거에서의 부정행위가 결국 부정선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저도 이미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린 것 같아요. 박정훈 논설실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금 논설실장인데,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입니다. 논설실장이 말이죠. 안규백이 요 인간이 처변불경. 자,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의 그 좌우명을 갖다가 내 좌우명으로 삼는다. 요거를 갖다가 지난 6월 달에 공사생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그래서 1차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좀 뒤늦게 이게 지금 좀 다시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훈 논설실장이 박정훈 칼럼에서 주장한 것 내용이, 아니 6.25인데 6.25 기념사에 어떻게 북한 비판하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냐. 북한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 예? 북한이라는 말도. 야, 이게 지금 누구냐? 이게 이재명 정권이에요. 이게 이재명 정권의 민낯 정도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게. 이런 정권이 이런 정권을 우리가 믿고, 참 어디까지 믿고, 말하면 정부를, 지금 따라가야 될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안규백이의 지금 마오쩌둥, 지금 뭐죠? 좌우명을 갖다가 지 좌우명으로 지금 삼았다고 하는 거. 예, 처변불경. 이 말은 처변불경은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 그야말로 인해전술까지 불사한 지금 마오쩌둥, 마오쩌둥의 이런 사자성어를 갖다가 마오쩌둥이 좋아하는 좌우명을 갖다가 지 좌우명으로 삼는 거, 이거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국방장관에 발탁한 이재명이가 더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요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전옥현 안보정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가열찬 비판 의견을 좀 내주셔서 이재명의 실정,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교정하는 데 기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재명의 지금 여론조사업체 에이스 리서치예요.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푹푹 빠지고 있어요. 자, 44.3%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빠졌느냐? 지난 3월 조사할 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58.6%였는데 지금 44.3%니까 얼마나 지금 빠졌습니까? 잘하고 있다가는 농담이 44.3%. 예. 자, 그런데 이제 43.3%니까 무려 14.3%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38.0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51.5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5%나 올랐습니다. 이게 푹푹 빠지는 거죠. 자,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도에서요. 하고 광주, 전라도, 그 다음에 70대, 40대에서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TK 지역 30대, 20대 이하에서가 긍정평가가 낮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세 가지 이유. 부동산 문제, 부동산 세제 난리가 났죠. 증시 폭락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 수사권. 요 부동산과 증시와 수사권이요. 삼중고 때문에 요 지금 대폭락 세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에이스 리서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요, 2030에서 지금 긍정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점, 요것이 말이죠, 현 여권을
굉장히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이재명 지지율, 그리고요 리얼미터, 이제 리얼미터에서 지금 이제 차기 당대표 지지를 보면은 호남에서 김민석이가 57.7, 정청래가 28.2, 그리고 서울에서는 김민석이가 39.9, 정청래가 34.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요, 지금 1.4에 불과한 이 정청래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과의 초접전, 초박빙 사태가 좀 호남과 수도권을 거치면서 더 커질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사실상 말이죠. 김민석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입니다. 예. 참 큰일 났네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직속 부대가 되는데, 야, 이게 얼마나 독주, 독재, 독선, 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 그저 그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강한 이 비판, 다만 이 비판은요, 허위 사실 근거로 한 비판은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에 들어오니까, 예, 그야말로 사실을 바탕으로 강력한,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서 가열찬 비판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강한 댓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보안수사권 폐지.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일단 형소법은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낙찰이 됐지만, 결론이 났지만은, 형소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우리가 이제 압박의 압박을 가열차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송파 선관위에서 우편 투표수 76배 뻥튀기 한 거. 그래서 이렇게 76배나 뻥튀기하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이 선관위에서 말이죠, 최다 부족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소투표.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합수본부에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거소 투표자 수를 부풀린 점. 거소 투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몸이 아파서 말하자면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직접 투표소에 못 가고 병원이나 자기 집에서 투표하는 것 같다가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것을 거소 투표라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합수본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송파 선관위가 거소 투표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잠실 사동의 거소 투표자 수를 1,531명으로 예측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신고한 거소 투표자는 딱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76배나 크게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제 선관위 합수본에서 조사를 하니까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올 초부터 잠실 사동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선거 공보부를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거소 투표자 수를 갖다가 늘려 잡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왜? 선거 공보물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발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입주 예정자를 갖다가 거소 투표자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 참 웃기는 거죠. 아니, 준비할 건 준비 안 하고, 준비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거소 투표자 수가 본 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 반영되는 거예요. 왜냐? 본 투표용 투표용지는 전체 선거인 수에서 거소 투표자 수를 제한 인원을 기준으로 인쇄되고 이게 배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공보물을 확보하려고 거소 투표자 수를 갖다가 부풀린 것이 결과적으로 본 투표용 투표지 부족 현상을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지방선거 당일날 잠실 제4동 7투표소에서는요, 투표지 436장이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고, 그래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나르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올궁, 지금 우리 집회의 원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제5 투표소에서는 190장, 제6 투표소에서는 72장이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합수본은요, 거소 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송파구 선거 담당관과 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요즘 이제 부정선거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류가 있을 때 1시간 단위 투표자 수만 임의로 입력했을 뿐이고, 최종 투표자 수는 틀리지 않아서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자,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조국당의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요, 전국 읍면동 3,558곳 중에서 1,971곳에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취합된 투표자 수하고 최종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게 입력이 됐어요. 3,558곳 중에서 1,971곳. 이게 절반이 엉뚱한 숫자 갖다 집어든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한 투표소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보다도 약 30% 줄었고, 부산 수영구 광안 일동에서는 10% 이상 밖에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수본에서는요, 선관위가 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자 수를 임의로 변경한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관련 내용도 이미 여러분께 제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2030 청년들에게 노골적으로 선금을 살포한다. 자, 이게 이제 위키트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청년 실업 급여를 확대한다고 했는 겁니다. 청년 실업 급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매포형 선금 살포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 청년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현금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충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밝힌 지금 이제 정부의 청년 정책 비판 내용을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여줄 것이냐, 아니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지원 정책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우파에는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 잡아서 줘버리면 일회성으로 끝난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포형으로 현금 살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오시다는 거죠. 청년 실업급여를 확대해봐야 영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 내용을 보면 자발적 이직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하는 거, 이거는 노골적 현금 살포다.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일하기 싫어하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실업급여를 준다? 현금으로. 이건 뭐 노골적 현금 살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거정책, 버스하우스. 이거야말로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획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고용보험의 기금 악화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 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은요, 정부가 2030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서 단기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보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청년 고용 악화, 그리고 이제 이직 불안정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노동시장 변화로 불안정 노동이 늘어난 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현금 살포. 자, 근데 야당 논리는 뭐냐? 현금 지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근로의욕 저하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투자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요. 쉬었음 청년 70만 명인데, 이거는 최근 청년층 고용 부진을 상징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쉬었음 청년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층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느냐.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계약직 플랫폼 노동이 증가되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직접 지원과 구조개혁 중 어디에 무게를 줘야 될지를 갖고서 여야 간의 논쟁,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방은요, 단순한 복지 논쟁을 넘어서 2030 표심 경쟁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청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런 미명하게 현금 살포, 실업급여로 포장이 돼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재정 악화,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재정 악과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청년층은요, 최근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청년 정책에 민감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이죠. 이런 정책의 효과 여부는 지급 조건, 기간, 재취업 유도 양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모니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안규백이 지금 안규백의 이런 양심선, 일종의 양심선언이잖아요. 아니, 누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지가 잘난 척 하려고 막말로 얘기해서 공군 산학교 생도들 앞에서 나는 마오쩌둥의 어록을 내 좌우명으로 밝히고 있어. 그게 처변 불경이야.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거 수준이야도. 참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언제 있었냐? 지난 6월 15일 날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생도들하고 거기에 자랑스럽게 마오쩌둥이 가슴에 품었던 말이자 내 좌우명이다. 처변 불경. 야, 이 사자성어. 예. 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누구예요? 한국을 침략한 장본인이 마오쩌둥이에요. 6.25 때. 인해전술 유명하잖아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 군 사관 생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 15일 날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과거 2016년도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 당시에도 처변 불경이 내 좌우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는 겁니다. 야,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그 미래를 지켜나가는 공군 사관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수준의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을 국방장관에 발탁한 이재명이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도 말이죠. 이재명이도 그러니까 6.25 그 기념사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다. 예. 끼리끼리 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관과 이런 인식의 지금 이재명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 총수잖아요. 대한민국의 군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이런 이재명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규탄, 그러니까 이거는요, 소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소양 자체가.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6.25 기념사의 문제점,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거기 스타벅스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올해 6.25 기념식에는 참석을 해가지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그럼 기념사를 8분 정도 했는데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비극이다, 참화다, 상흔이다 이런 거를 말하면서도 6.25 전쟁이 왜 터졌는지, 국군은 누구와 싸웠는지, 우리 국민 300만 명을 누가 희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침략 주체가 어디인지 자, 현충일 날도 6.25 날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성수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 산하의 전쟁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요, 그야말로 6.25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 전쟁의 중국 측 명칭인 항미원조란 문구까지 썼어요. 야, 이게 항미원조는 중국이 쓰는 말이거든요. 예. 아니,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야, 참. 그러고서 이제 이 안규배가 이제 공산을 방문해서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처변이 이제 정세가 변해도 불경,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불경. 야, 참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 참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인간들한테 대통령을 뽑아주고 국방장관을 시켜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야, 이런 훌륭한 나라를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그다음에 안규백이 아니고서는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